이번 시간에는 교재 제2장 지점 반력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론적인 배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점 반력은 이제 구조물별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단순 지지보, 지지라는 말을 빼고 단순보라고 그러죠. 자, 캔틸레버보. 자, 우리나라 표현에서는 이제 외팔보라고도 하죠. 한쪽만 지지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단순보와 캔틸레버가 조합이 된 내민보. 단순보와 캔틸레버가 이제 간결합되어 있는 구조죠. 자, 단순보와 캔틸레버가 힌지 결합이 되어 있죠. 자, 갤버보라고 하죠. 자, 이제 정정의 보 네 가지에 대한 지점 반력을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형태가 되겠고, 자, 이 갤버보가 부정정 차수만큼 내부에 힌지를 넣어서 정정 구조로 만든 연속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힌지에 무슨 조건이 걸려 있다는 거죠. 모멘트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조건이요. 그렇다면 이제 이 갤버보를 통해서 이제 3인지 구조라고 하죠. 3회전단 구조라고도 하죠. 3인지 구조, 3회전단 구조를 곡선의 구조면 아치일 거고요. 아치. 자, 직선의 프레임이면 라멘이라고 하는 거죠. 자, 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구조물에 대해서요. 간략히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수평의 보가 있는데 맨 끝과 끝을 한쪽은 회전단, 한쪽은 이동단으로 구성한 보를 단순보. 자, 어느 쪽이든 한쪽만 고정단이고 한쪽은 자유단이라고 그러죠. 네. 고정단, 자유단으로 형성된 구조. 캔틸레버 보. 자, 내민보. 자, 단순보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또는 양쪽이든 내민 형태로 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보와 캔틸레버보의 간결합 구조, 내민보라고 하죠. 갤버보는 한쪽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한쪽이 이동이라면 1차 부정정이죠. 그래서 부정정 차수만큼 내부에 힌지를 넣었다. 갤버보죠. 자, 이런 것도요. 회전단, 이동단으로 구성된 단순 지지보에 가운데 지지단이 하나 더 가면 1차 부정정이죠. 자, 어느 쪽이든, 자, 힌지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 군데만 넣어야 되죠. 갤버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갤버보는 기본적으로 힌지를 기점으로 해서 단순보와 내민보일 수도 있고요. 단순보와 힌지를 기점으로 단순보와 캔틸레버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 자, 단순보, 심플빔, 캔틸레버보, 오버행잉빔, 갤버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이 단순보의 내용을 비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보에서 단순 지지보에서 두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는데, 자,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고요. 전체 길이가 L일 때 하나는 집중하중의 체계죠. 특정의 위치에서 집중하중이 오는 경우와 특정의 위치에서 모멘트 하중이 오는 체계죠. 자, 집중하중이 작용하게 됐을 때에는 나눠갖기다 라는 것. 저 힘을 양쪽 지점이 나눠 가질 텐데, P를 나눠 가질 텐데 전체 거리 중에 힘에 가해지는 반대쪽 거리를 나눠 갖는다는 거죠. 이쪽의 반력은 P를 나눠 갖는데 전체 거리 중에 힘이 가해지는 반대쪽 거리를 나눠 갖는다. 자, 이 사고 방식이 이제 평형 조건을 좀 응용해서 손쉽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회전력이 작용하면 돌려막기인데요. 돌려막기를 하는데요. 지지단이 회전력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시계 회전이니까 반시계 회전의 우력으로 돌려막는다. 그럼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회전력을 둘 사이의 거리로 나누면 되겠죠. 이 시스템이 이제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이제 시험 문제를 한 개의 하중이나 두 개의 하중까지 자, 집중 하중 체계는 나눠 갖고 모멘트 하중은 돌려막는데 혹시 분포 하중이라면 이 형태를 사각형으로 인식해서 직사각형으로 인식을 해서 형태의 중심에 집중 하중이 있다라고 해서 나눠 갖기를 하는 거고요. 삼각형의 분포 하중이 있다라고 하면 긴 쪽 변에 3분의 1 위치에 집중 하중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면적을 집중으로 바꾼 다음에 나눠 갖기 형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연직 하중, 수직의 하중 체계들은 전부 다 나눠 갖기 시스템을 해석을 하고 회전 하중, 모멘트 하중은 돌려막기로 해석하면 평형 조건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통 한 개나 두 개일 때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하중이 세 개 이상이면 두 개까지는 괜찮은데 세 개 이상이면 평형 조건, 수평평형 H는 0, 수직평형 V는 0, 모멘트 평형 시그마 M은 0. 이 중에서 이제 모멘트 평형 조건이 이 수직 반력들을 구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점 왼쪽에 반력을 구해라 그러면 반대쪽 지점에서 모멘트는 0이다라는 평형 조건을 거는 거고요. 오른쪽에 반력을 구해라 그러면 반대쪽인 왼쪽 지점에서 모멘트 평형 조건을 걸어서 미지의 반력들을 구한다. 그러니까 두 개까지는 중첩의 원리가 편한데 한 개, 두 개는요. 자, 세 개 이상은 평형 조건이 더 빠르고 해석의 오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캔틸레버 보는 단순부와 어떤 차이가 있냐. 한쪽이 고정이 돼 있고 한쪽이 자유단이니까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면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고정단에서 모멘트 반발력이 생기는 거고요. 수직의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지점이 혼자 나눠 가질 게 없죠. 혼자 있으니까 혼자 갖고 우력으로 형성이 돼서 그 힘에 반시계 방향에 돌려막을 거리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갖고 혼자 돌려막는다는 거죠. 고정단이요. 자, 이것이 이제 분포 하중이든 등분포 하중이든 삼각형의 등변 분포 하중이든지 간에 상관할 거 없이 마찬가지로 이런 분포 하중들은 집중 하중, 면적을 집중으로 바꿔놓고 혼자 막고 혼자 돌려막는다. 혼자 갖고 혼자 돌려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캔틸레버 보호에 반력을 구해라 라는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되죠. 너무나도 이제 간단하니까요. 대신 이렇게 두 개가 조합이 됐을 때는 내민보, 이 두 개가 힌지 결합이 된 갤버보의 지점 반력. 가끔씩 출제가 되죠. 그러면 내민보는 단순보와 캔틸레버보의 간결합 구조고 갤버보는 단순보와 캔틸레버보의 힌지 결합 구조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고 계신다면 모두 다 단순보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회 회전단 구조. 자, 곡선이 형성이 되면 아치고요. 직선으로 형성이 되면 프레임, 라멘 구조가 되는데요. 자, 연직하중 체계에서 그러니까 수직의 집중 하중이 작용하거나 분포 하중이 작용하거나 이런 하중들이 작용하게 되면 수직 반력도 나눠 갖는 형태가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죠. 수평 반력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수직 하중이 작용하면 인장이 작용하면 이 구조 시스템이 붕괴가 되니까 압축 반력 시스템이 생긴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고 방식입니다. 수직 하중이 작용하면 압축 반력 시스템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제 힌지에서 회전을 시키면 저항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모멘트는 0이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걸어서 구조물을 분리해 놓고 왼쪽을 바라보면 수평 반력 좌측이 계산이 되고 우측을 바라보면 수평 반력 계산이 되는데요.
어느 쪽을 계산하든 결과 체계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거의 매 회마다 시험 문제 제목이 수평 반력을 구해라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이번 시험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점 반력이라는 이 가장 구조 해석의 기본적인 내용 중에 이 3힌지 구조에서 나머지는 다 나눠갖고 돌려막기인데 조건 하나 더 걸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건 방정식이 궁금하다는 의미로 시험에 굉장히 높은 출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회 전단 구조, 곡선의 아치, 직선 프레임의 라멘 구조의 수평 반력을 구하는 자, 교재에 수록된 다양한 예제를 자, 모멘트는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해결하실 수 있다면 한 문제는 반드시 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점 반력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교재의 문제들을 자, 풀어보신다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많지 않은 내용으로 시험 문제만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